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티그룹은 올해 안에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고, 미국 SEC에서는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기준까지 논의하고 있어요. 여기에 블랙록에서는 토크나를 다음 금융 트렌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면 이거 비트코인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은 9천만 원 부근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 반등이 나왔는데도 그 반등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제도권은 들어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왜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차트와 뉴스로 하나씩 연결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르마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만 짚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특히 마지막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은 무조건 상승이다, 무조건 하락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뉴스와 차트를 같이 연결해서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계속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냥 숫자 하나 늘리는 구독보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 사람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다, 이런 의미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트부터 볼게요. 일단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추세예요. 여기 7월 후반부에 9,70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이후에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추세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도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그 반등이 9,100만 원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막혔느냐입니다. 지금 이 9천만 원 전후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이 구간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 이 반등이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되돌림이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 9천만 원을 회복하고 그 위에서 캔들이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 속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자체가 바뀌는 과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가격이 숫자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돌파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돌파보다 안착이 더 중요합니다. 위로 찔렀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과 실제로 그 가격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9천만 원을 넘었느냐보다 이 9천만 원 위에서 받아주는 힘이 생겼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최근 가격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반등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쪽을 한번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 다시 중심부 쪽으로 밀렸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무조건 상단 돌파 실패니까 하락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반등 이후에 매수세가 얼마나 유지됐느냐예요. 그리고 아래 RSI를 보면 현재 47 부근입니다. 극단적인 과매수도 아니고 극단적인 과매도도 아닙니다. 즉 지금 시장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무조건 반등해야 하는 자리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이미 과열돼서 무조건 떨어져야 하는 자리라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예요. 방향이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영상을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몇 시간 지나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잠깐, 아까 말한 반등이 이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잠깐 올라온 건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같은 가격에 있어도 그 가격 위에서 버티느냐, 다시 밀리느냐, 아니면 이 지지를 깨느냐,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가격대가 나오면 이렇게 영상에서는 큰 흐름과 시나리오만 설명을 드리고 텔레그램에서는 그 이후 실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를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처럼 9천만 원이 중요한 자리라면 단순히 9천만 원 돌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돌파한 다음에 그 위에서 버티는지, 다시 눌렸을 때 9천만 원이 지지로 바뀌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오면서 저항으로 바꾸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뭘 사고 뭘 팔아라 이런 정보만 보러 오시는 것보단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도 한번 들어와서 정보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에 남겨져 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애매한 차트와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뉴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차트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힘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를 보면 정반대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이 올해 안에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왜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을 개인이 사고 파는 것과 글로벌 대형은행이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수탁 인프라를 만드는 건 시장에 미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보관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기존 주식이나 채권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 건지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티그룹이 기존 전통자산 수탁 시스템과 비트코인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가격 차트에서는 당장 캔들 하나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좋은 뉴스라고 해서 그날 바로 가격이 올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 구조를 바꾸는 뉴스와 단기 매수세를 만드는 뉴스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시티그룹 뉴스는 후자보다 전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EC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틀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중 하나가 일정 조건에서 최대 7,500만 달러까지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가격과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권 안에 넣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그리고 기관이 들어오려면 수탁이 필요하고 발행 규칙이 필요하고 회계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뉴스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미국 회계기준위원회 페지비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회계기준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자산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달라지고 결국 기업이 그 자산을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블랙록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역시 토큰화를 차세대 금융시장 트렌드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채권, 펀드, 각종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의 레일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풀매수하러 가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뉴스는 구조를 보여주고 차트는 이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영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이런 단기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9천만 원 전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구간에서는 영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움직임이 나올 때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은데도 힘을 못 쓰는지 물어봤었죠. 여기에 대한 답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장기금리입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3%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비트코인에 중요할까요? 시장에서 돈은 항상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굳이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채권에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면 위험 자산에 들어가는 돈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유동성 환경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쪽에서는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호재가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데 돈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비트코인이 애매한 이유예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자금 흐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8월 중순 한 주간 약 3억 9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8월 초에는 반대로 약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간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비트코인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기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자금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가도 다시 빠졌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굉장히 양방향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뉴스에 크게 반응하기보단 실제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9천만 원. 지금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최근 가격 움직임에서 매수와 매도가 부딪힌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차트상 최근 반등 고점 부분인 9,100만 원대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중장기적인 저항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회복하려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아래쪽에서는 8,950만 원대, 이 9천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8,900만 원대 중반을 깨버린다면 최근 반등이 실패하면서 다시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이 구간까지 밀린다면 단기 조정의 성격이 한 단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보지 않고 위에서는 9천만 원 회복, 9,100만 원대 돌파, 9,200만 원대 안착, 아래에서는 8,900만 원대 이탈, 8,800만 원대 지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나눠서 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수탁, SEC의 규제 틀, 폐지비의 회계 기준, 블랙록의 토크나, 이걸 하나씩 보면 전부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아직 가격은 그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와 유동성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끝났다 라고 볼 자리도 아니고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무조건 폭등한다 라고 볼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구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확인할 기준이 오히려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9천만 원 회복 여부. 두 번째,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위험 자산을 압박하는지. 세 번째, ETF를 포함한 실제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 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9천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래쪽 지지까지 무너지면서 자금 흐름까지 악화된다면 그때는 꼭 방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상이 올라오는 시간보다 가격이 움직이는 시간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 혜택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무료 혜택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내용인지 들어오셔서 확인이라도 꼭 해보세요. 특히 지금처럼 9천만 원을 두고 시장의 방향을 고민하는 구간에서는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것과 움직인 다음에 뒤늦게 찾는 건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유가 따라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가격, 유동성, 자금, 그리고 제도권의 움직임이 서로 맞물리면서 다음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9천만 원에서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이 나오면 그때부터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단순히 오릅니다, 내립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움직이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차트와 뉴스 같이 보면서 계속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가격대가 실제로 움직일 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한번 꼭 들어와 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한 번씩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 마치고 확인한 후에 한 분 한 분 수차적으로 도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르마였습니다.